이때까지 수익금이 누적되는 것과 힘든 주식시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고 유지하기 위해서 좀 많은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가끔 머리를 비울 때나 운동을 하거나 운전할 때면 항상 멍 때리면서 하는 생각이기도 한데, 주식은 벌고 잃고가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좌를 관리해주는 게임이라 보기 때문에 뭐 돈을 벌었다고 막 쓰고 다니고, 돈을 벌었으니까 그걸 쉽게 번 돈이라 생각하고 다음 매매를 무모하게 하고, 다음 매매에서 아무렇지 않게 손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좌가 관리가 되다 보면 절대로 계좌는 성장할 수 없다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역시 주식의 대부분은 신법이 차지한다 볼 수 있는데, 누구나 시장에서 종목은 찾을 수 있고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결국에 욕심과 신법이 계좌를 결정짓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며, 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에서 뭐 다른 매매 방법이나 타이밍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익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손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에 계좌는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신법 싸움이기 때문에 신법이 정말 중요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장 마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주식으로 돈을 벌면 꼭 가져야 되는 저만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매매를 하면서 수익금이 쌓이게 되면, 또한 쌓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거나, 정말 수시로 생각을 하거나, 아침에 HTS를 켤 때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내 현재 자산이 나의 본전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어도, 좋은 일이 있었어도, 항상 현재, 오늘의 자산이 나의 본전이다. 이게 제 계좌 관리의 비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이 매매 성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제 성격은 티끌 모아 태산, 꾸준히 우상향, 천천히, 오래. 제 매매 성격이라 보면 되는데, 좀 급하거나 한 방에 승부를 내야 되는 분들은 제 방법과 당연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차피 전업 투자자고 1, 2년 하고 때려치울 것도 아니고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천천히, 수익이 당장 안 난다 하더라도 절대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 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때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 오늘의 자산은 나의 본전이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500만 원부터 지금까지 쭉 그랬습니다. 500으로 시작할 때도 이 500이 원금이긴 하지만 500에서 510만 원이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자고 일어나면 510만 원이 제 원금이 됩니다. 반대로 500에서 480이 되면 이게 제 원금이 됩니다. 운이 좋게 줄지는 않았지만, 운이 좋게 계속 올라가서 원금이라 생각하는 금액이 높아졌으며, 지금도 하는 생각은 뭐 어제 1000만 원을 손실 보던 1000만 원을 수익 보던 항상 똑같이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어제 뭐 1억 있었는데 오늘 1억 1000이 된다. 그러면은 1억 1000이 제 원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도 뭐 1억 500이 되면은 이게 원금. 이 말을 왜 하냐면, 항상 오늘의 자산을 원금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지킬 생각을 해야지 진짜로 지켜집니다. 제가 깡통을 차고 나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돈을 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무조건 지키려고만 했기 때문에, 이거 1년 동안 계속 손실만 나니까 도저히 답이 없는 곳이다. 최소한 자존심이라도 지키게 한번 지켜나 보자. 돈을 뺏기지 말아보자. 라는 생각 가지고 매매를 제가 짜왔기 때문에, 또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어서,
항상 오늘의 자산을 나의 본전, 원금이라 생각을 하고 지킬 생각만 하다 보면 결국에 계좌는 누적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또 오래 해봐야지 알겠지만 현재 10년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뭐 상승장, 하락장도 여러 번 다 겪어봤지만 오직 지키겠다는 생각 가지고만 매매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오랜 시간 했음에도 지켜주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지키는 거 말고 수익에 대한 욕심이 커서일 겁니다. 수익은 내가 내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키다가 갑자기 수익이 생겼을 때, 얼떨결에 수익이 생겼을 때 그때 적당히 감사하다 생각하고 먹는 것이지 수익만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시장에서 얼마를 벌던 얼마를 잃던 머릿속은 항상 초기화를 하고 매일이 처음처럼 주식을 처음 하고 계좌를 처음 관리한다는, 깨끗한 상태에서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생각하는 주식 페인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아침에 HTS를 켜거나 MTS를 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원금을 머릿속에서 초기화하고 그 초기화한 금액을 꼭 지키겠다는 생각 가지고 처음처럼 마인드로 시장에 참여해보기.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 분명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수익은 따라다니지 않고 수익이 나한테 알아서 오기를 기다리기. 쉬운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뭐 오늘 당장에도 시장이 이렇게 상승한다고 뭐 이에 맞춰가지고 수익을 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어차피 나와 맞는 상황이 없으면 잘못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기 때문에 시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나스닥이 급등이 나왔는데 이 급등과 함께 오늘 1월 9일 월요일 시장부터 증시가 빨갛게 물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3시가 다 돼가는데 코스피가 2.5%, 코스닥이 1.5%, 오랜만에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을 제외하고는 아주 가파르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이것 또한 그냥 지나가는 아주 평범한 시장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잔고는 15조 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주 낮은 수치까지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이며 여기서 뭐 외국인 순매수와 함께 더 줄어준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 가파른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증시가 또 잘 떨어지지 않는다면 신용잔고는 알아서 늘어날 게 뻔한데 제가 생각하는 잔고는 또 14조에서 15조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또 증시의 위치가 중요한데 만약에 신용잔고가 14조 원대까지 내려온다. 근데 증시 상황이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온 상태다. 그러면 저는 그 구간에서 잡지 않습니다. 신용잔고가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최근에 반등을 크게 한 기록이 있다면 잡으면 안 됩니다. 14조 9천억 정도가 되면서 증시가 한 이 정도 위치다. 이 정도 그림이다. 바닥까지 좀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 싶을 때 잡는 것이지 아무 때나 바닥에서 잡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도 있지만 저도 이 정확한 타이밍,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가지고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골라내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시장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야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외국인이 대놓고 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하루 이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종목의 실적이 나빠도 좋아도 이건 뭐 외국인이 개인과는 무조건 반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은 별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도 진짜 외국인이 영원히 끝까지 사준다면 모를까 영원히 사줄 것 같진 않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외국인의 매도가 나올 때, 좀 특이한 상황이 나올 때, 평소와 다른 점이 나올 때 그때부터 경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꼭 주의해야 되는 것은 가파르게 올라갈 때 고점에서 추격하지만 않아도 리스크는 크게 줄어듭니다. 지수가 상승하면 그동안 물린 종목이 움직였을 때 거기서만 잠깐 즐기는 것이고, 뭐 올라간다고 억지로 물타기를 한다던가, 그러면 요즘 시장에서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스닥은 황금선 아래에 있는데, 황금선 아래에 있으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지금 나스닥의 장기 추세는 당연히 좋진 않습니다. 하루 이틀은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장기 추세가 좋지 않은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뒤돌아버릴 수 있는 외국인과 나스닥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고점에 따라가는 것은 위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어떤 시간을 보냈냐면, 이런 상승장은 단타들에게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골고루 대형주들이 오르는데, 단타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지수가 이렇게 급하게 오를 땐 오히려 불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수수료 세금이 싸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거래대금이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오늘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평소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증시가 다시 제자리로 갈 수 있다는 점, 이걸 주의해야 되고, 단일가가 걸린 종목을 보면서 하루 종일 좀 지루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단일가에서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은 새로운 종목을 기대하진 않았는데 거래대금만 보시더라도 또 새로운 종목이 나왔습니다. 인수 관련으로 다올 인베스트먼트가 오늘 거래량이 꽤나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도 거래가 나온 기록이 2천억 원. 오늘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동안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 마감할 때쯤이면 한 2,700억? 그 전후로 마감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아쉬운 것은 신고가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그 전에 고점을 넘어서는 우상향 예쁜 차트라는 것. 물론 이 고점을 오늘 완벽하게 가볍게 돌파를 해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았다면 내일 대응이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차라리 25%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다면, 최근에 이 고점을 넘어서 마감을 했다면 눌림의 지지선이 이 그전 고점들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고점을 잠깐 돌파했지만 아직 종가가 결정이 되진 않았는데 이것보다 낮은 가격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된다, 그러면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어도 이게 눌림목이 통하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다고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닌데, 실패하는 종목들 중 공통점이 있다면 일단 차트가 좀 이상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간 최근 차트가 아주 안 좋았다든지, 최근에 고점을 좀 애매하게 뚫어서 애매한 자리에서 마감을 했다든지, 그런 종목은 그 다음날에 초반에는 마이너스 2, 3%에서 방어가 될 것처럼 거래가 되지만, 그걸 계속 못 지키면서 계단식 하락이 나오면서 하루에 7%에서 10% 떨어진다던가,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확실하게 그전 고점을 뚫어서 마감을 하는 것, 아니면 여기에 걸쳐서라도 마감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눌림목이 잘 통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종가가 이 위에서 형성이 되었다면 저는 종가 매수를 한다든지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하면 들어가든지 할 텐데, 오늘 거래대금이 나온 새로운 게 있긴 있지만 그래도 좀 애매하게 마감을 하고 있어서 한 발 떨어져 가지고 이 자리를 과연 어떻게 회복을 해줄 것인지 보고서 회복을 해준다면 그때부터 공략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시장이 계속 상승해주면 좋겠는데, 어차피 시장이 좋으면은 또 종목은 매일매일 아주 자주 나올 수가 있어서 시장이 좋은 것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자, 그 외에는 또 거래대금이 초라해가지고 별 분석은 필요가 없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